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진짜 설계자 피터 틸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도 큰 연관이 있는 중요한 뉴스 하나만 먼저 소개해 볼 텐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닮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AI 버블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 엔비디아와 월가가 초대형 새로운 AI 꽁짝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가면 엔비디아가 GPU 칩을 담보대출로 GPU 칩을 맡기고 요걸로 해서 금융을 해줄 수 있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월가의 큰 6개의 기관들과 무려 710조 원짜리를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하면 새로운 형태의 B2 생태계가 크게 만들어졌다. 좋게 얘기를 하면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며 지금 AI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다가 주춤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새로운 유동성 창구가 크게 열리면서 당분간 돈이 또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용량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 AI 순환 금융에 비난이 있어서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나 코어위브나 뭐 오라클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줬었죠. 근데 이들이 그 돈을 그대로 싸들고 와서 엔비디아 GPU 칩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끼리끼리 돌려막으면서 AI 버블을 키우고 있는 뭐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 뭔가 돌려막는 버블을 키우는 듯한 모습. 이걸 AI 순환 금융의 비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젠슨 항이 여기서 굉장히 기막힌 묘수를 하나 택합니다. 젠슨 항이요. 자, 그럼 이제 제3자, 우리랑 상관없는 3자 금융기관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월가의 6기관을 따로 만나서요. 은행 대신에 은행 끼지 않고 칩으로 담보대출 하실 분하고 손을 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개 되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요. 특히나 세계 3대 사모펀드가 여기에 다 들어왔네요. 블랙록, 아폴로, 블랙스톤, 브록필드, 골드만삭스만 좀 은행에 가깝고요. KKR까지 세계 3대 신용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이 6개의 형님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거는 젠슨왕이 딱 6명만 추려서 당신과 나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젠슨왕의 선택을 받은 6명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었다. 반대로 JP모건 같은 데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안 그래도 우리 고객들, 대출 고객들 다 뺏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모 대출을 가지고 막 바퀴벌레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더 싫어할 만한 뉴스가 일단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요.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CDO, CDS, 그리고 1970년대 MBS,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죠. 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온 것처럼 위험한 대출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요. 지금 엔비디아의 이 제안을 두고 야, 이거 1970년대 새로 나왔던 MBS와 같다. 굉장히 새로운 뭐 혁신적인 모델이며 뭐 금융의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박하고 위험한 대출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AI 버블이 한동안은 유동성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큰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코인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영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인 월드 투어를 하면서 막 깐부 치킨도 먹고 뭐 삼겹살도 굽고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코인은 없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이 칩을 생산을 할 것이고 이걸 담보대출로 해서 아까 블랙락, 아폴로, 뭐 블랙스톤 등등이 금융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립토 업계의 이제 업종을 보면요. 사실은 채굴 업체입니다. GPU를 엔비디아가 만들듯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만들잖아요. 채굴을 하면서. 그래서 마라톤, 뭐 라이엇, 클린스파크,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렌이라든지 채굴 업체가 있고요. 뭐 금융회사는 뭐 블랙락을 필두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다.
그나마 있었던 채굴 회사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나요? 다 AI가 돈이 된다고 하고 다 업종 전환을 해버렸어요. 완전 싸그리 다 거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없고, 그나마 또 있는 게 스트래티지인데요. 스트래티지는 사실 비트코인을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다가 이미 본인이 풀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이거를 소화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엔비디아 역할을 누가 해야 코인 업계가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친 크립토 세상을 설계를 이미 했었고, 이미 그거를 묵묵히 실행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통해 보셨겠지만 피터 틸은 뭐 소개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분들도 나름 의미가 있는 분들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분은 팔머 럭키라고 해서 안두릴이라는 아마 조만간 IPO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방 업체의 CEO고요. 또 조 론스데일이라는 분은 피터 틸과 같이 팔란티어를 만든 공동 창립자입니다. 현재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이 하나의 은행을 만들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팔머 럭키와 조 론스데일이 공동 창업자고 피터 틸은 그걸 설계를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한 주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명이 만든 은행이요. 이제 에레보르라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 기억나시죠? 실리콘밸리에서 뭐 AI 기업, 크립토 기업, 그리고 뭐 제조업 기업, 첨단 뭐 제조업이라든지 요런 데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컸던 은행들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네 가지, 특히 크립토 친화 은행이 동시에 망해버렸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26년도 2월 달에 설립이 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크립토, 뭐 제조업, 뭐 방산 이런 쪽을 위한 은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OCC에서 뭐 서클이다 또 뭐 코인베이스, 리플도 앞으로 신탁은행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신탁은행의 개념보다 조금 더 높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CC에서 트러스트 은행이란 거는요, 커스터디에 중점을 둔 은행이라고 본다면 이 내셔널 은행, 뭐 한국말로는 국법은행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내셔널 은행이 뭐냐? 연방 정부 상대로 50개 주를 상대로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은행이다. 그러니까 진짜 은행이라는 겁니다. 이 에레보르라는 은행은 신탁을 넘어서 진짜 은행을 영업을 할 수 있는 큰 은행을 지금 이미 설립이 돼서 영업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행을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은행의 창립 목적, 주요 고객, 인가 속도, 급성장 배경을 알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목적이자 사업 모델을 한번 보면 핵심 타겟 고객이 정확하게 AI 기업보다도 암호화폐가 먼저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딱 써 있죠. 그리고 AI 스타트업이나 방산이나 로봇공학이나 첨단 제조업 등 실리콘밸리 예전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이제 대체하는 오히려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VB 파산으로 생긴 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다. 일단 이게 탄생의 배경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 더 충격적인 이제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라고 이게 어디에 나왔는가 봤더니 OCC에 나 은행 신청하겠습니다라는 사업 계획서에 노골적으로 써 있었던 문구입니다. 예전에는 코인의 키움만 꺼내도 다 잡아가고 망하게 했었는데요. 여기는 대놓고 써 있어요. 자체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가장 규제가 엄격한 기관이 되겠다. 왜냐면 기존에 막 망했었잖아요. 사실은 기업들이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특히 시그니처 뱅크 같은 데는 친 크립토라고 해서 그냥 3 플러스 1으로 망해버렸었잖아요. 주말에. 아무튼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니어스 법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던 공식인데요. GDP를 늘리거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유통 속도를 늘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항상 통화량을 늘리면서 막 유동성을 늘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뤄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통화량도 양인데 유통 속도를 높이자. JP모건 같은 이 전통금융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막뭐 문도 닫아 있고 밤에 잠도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 속도를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면 어마무시하게 빨라진다. 그러면요. 이게 GDP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둡니다. 자, 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나 스콧 베센트 입장에서 흡족할까요?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다 생각할까요? 당연히 흡족하겠죠. GDP가 올라가고 돈을 안 찍어도 유동성이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이제 국채 수요까지 어느 정도 담당을 한다는데 당연히 흡족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밀어줬고 인가 속도도 굉장히 빨랐으며 뭐 크립토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버프를 받고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자, 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사업계획에 딱 요 세 개만 담보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GPU였습니다. 아, 엔비디아가 최초가 아니었네요. 엔비디아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거 한참 전에 사업계획서에서 인가가 났었죠. GPU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했구나. 두 번째가 국방부 계약서입니다. 특히 AI나 국방부나 아직 매출도 없는 걸 어떻게 대출을 해주지? 계약서만 일단 들고 와봐. 그러면 해줄게. 이게 사업계획서에 써 있어요. 세 번째가 코인이다. 그래서 담보대출의 대상이 딱 이렇게 세 개로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내가 해줄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에레보르 은행이 창립 목표가 있죠. 왜냐하면 담보대출 이거 사실 JP모건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달라. 나는 코인을 써서 결제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해줄 거야. 유통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GDP 올라가고 유동성 올라가고 코인도 쓸 수 있고 국채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다. 가로 열고 제가 수위를 써놨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에레보르 은행에서 공식 협력 파트너로 들어간 이제 코인은 아직까지는 수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을 당연히 많이 쓰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아마 4월 달이었을 텐데요. 수위만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6년도 2월 달에 초고속으로 설립된 이후에 현황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OCC 등에서 팍 밀어준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일단 OCC에 신청을 한 은행 나 하고 싶소라고 한 게 25년 6월이었는데요. 모든 일정을 통틀어서 신청 후에 무려 8개월 만에 굉장히 짧게 된 거예요. 8개월 안에 신탁 트러스트 은행도 아니고요. 내셔널 뱅크가 허가가 났다. 예금 대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빨랐다. 이게 은행 업종 허가를 받는 자체도 일단 어려운 데다가 이게 빠르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2년은 최소 걸리는데 8개월 만에 끝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OCC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은행이기 때문에요. FDIC에서 예금보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얼마 이상 하면 위험하니까 보험 가입해. 뭐 좀 까다롭겠죠. 근데 그것도 신청 후에 6개월 만에 받아버렸다. 즉 OCC의 조건부 승인을 4개월 만에 받은 것도 당신이 최초이고 특히나 조너선 굴드라는 OCC 청장이 새로 왔었죠. 오자마자 처음으로 승인을 해줬던 게 바로 이 은행이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해서 일괄적인 장벽을 두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크립토를 팍팍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서클이나 뭐 코인베이스나 리플이나 그런 거 이제 트러스트 은행이었고 요거는 진짜 은행, 내셔널 뱅크까지도 인가를 해줬구나, 좀 밀어줬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가 속도도 빨랐는데요. 성장 속도는 어땠을까요? 성장 속도도 엄청납니다. 26년도 3월 달 기준으로 한 11억 달러 예금이 모였다면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46억 달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몇 달도 안 돼서 한 5달 만에 6조 원이 넘어가는 예금이 달성이 됐네요. 물론 대형 은행에 비하면 아직도 작은 건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더라. 성장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까 초반에 봤을 때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대체자이기 때문에 너 괜히 위험한 AI 기업, 크립토 기업 매출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뭐 방산 계약서 쪼가리 들고 오는 거 이거 맡겨줬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공격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OCC나 FDIC에서 인정을 해줄 때요. 인정은 해준다, 승인은 해주겠지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라. 그래서 실제로 레버리지를 한 12%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12%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은행의 다른 평균을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 한 3%에서 5%만 들고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친구들은 너는 위험하니까 지금 예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출도 앞으로 더 많이 해주겠네요. 그럼 너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 근데 이게 첫 3년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3년 이후에는 레버리지 이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낮출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12%거든요.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 에레보르 은행은 좋다. 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또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 기사입니다. 8월 11일자로 나왔는데요. 사실 아무도 주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에레보르가 또 15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비중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조달하겠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뭐 80억, 뭐 90 몇 억 달러까지 높여놓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수주 내에 꽉 차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투자자들도 엄청 많아요. 뭐 피터 틸도 있고, 뭐 론스데일도 이제 창립자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A16G라든지 여러 이제 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돈 보태줄게, 투자해줄게 하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래도 크립토 기업들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피터 틸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어? 한 명이 바꿀 수 있겠어?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클래리티 법안이 뭔가 연기가 되고 지금 뭐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그동안에 SEC나 CFTC나 OCC가 나서서 엄청나게 친크립토 정책을 밀어댈 것이다. 근데 FDIC까지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기업까지 해서 정말 크립토 관련된 기업들이, 기관들이 다 친크립토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OCC에서 코인 기업도 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청만 해봐라. 내가 좀 해줄 것 같아. 뭐 이런 뉘앙스죠. 근데 여기서의 기업 은행 인가는요. 예전에 말씀드린 그 트러스트 은행이 아니라 지금 에레보르 역할인 내셔널 뱅크, 국법은행입니다. 즉, 진짜 은행, 예금 대출 다 할 수 있는 그 은행 내가 이거 통과시켜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이거를 OCC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최근 FDIC가 예금보험 신청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쉽게 좀 용이하게 해준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OCC 청장도 나도 FDIC 노력과 방향이 같다. 나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동시에 선언을 하고 있다. 즉, 크립토 관련된 규제 기관들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터 틸이 뭐 엄청난 사람인 건 아실 텐데 이분의 철학이 있죠. 제로 투 원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비추어 보면요. 지금 이분의 목표가 뭐냐? 비표준 자산.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지금 담보대출로 안 받아주고 담보가 뭡니까? 뭐 정말 뭐 없애야 될 것 중에 하나였던 게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GPU도 아직 담보대출로 안 받아줬는데 이제 받아주기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방산도 아니고 방산 계약서 쪼가리를 가지고 와도 나는 이거 해주겠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즉 비표준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금융시장에 내가 편입을 시켜 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철학이 제로 투 원이니까요. 아직 아무도 안 했으니까 경쟁자가 없구나. 그쵸? 이런 분들을 다 집어넣는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창출되겠구나. 피터 틸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지고요. 사실 이 철학을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예요. 물론 엔비디아도 지금 여기에 뭐 껴있긴 하지만 블랙락의 RWA 2023년부터 부러지졌던 거와 똑같은 마치 짜고 있는 것처럼 괴가 많네요.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코인으로 올리겠다고 했었죠. 처음엔 국채부터 했습니다. 뭐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 다음 주식 하려고 하고 있네요.
주식부터는 조금 뭐 기득권이 세서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 조만간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GPU 올라가고요. 뭐 공장 시설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방산 올라가고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코인 위로 올라가고 결제하고 송금하고 담보대출로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피터 틸이나 블랙락이나 SEC나 OCC나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게 저의 핵심이다. 즉, 답은 어느 정도 저는 정해져 있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면요. 비록 법이나 뭐 401k 행정명령 요런 게 조금 늦게 따라오더라도 코인이 있어야만 미국의 부채, GDP의 성장,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야나 뭐 정치와도 상관이 없으며 가장 결정적인 현물 비트코인 ETF가 게리 겐슬러의 손으로 승인됐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코인들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화폐의 유통 속도를 높이는 윤활유가 되리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